총선이요. 이제 81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D-89입니다.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코너입니다. 돌직구쇼 총선 알림. 오늘도 세 가지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뉴스, 이런 시사성이 강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국민의 사실은 기자화라는 표현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뉴스를 요즘만큼 열심히 보는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이슈들이 버무려져서 돌아가는 선거판이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돌직구쇼와 함께 한다면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정해드립니다. 총선 알림 소리 들으셨죠? 첫 번째 알림부터 공개하죠. 황해 남자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한국당 몇몇 의원들을 지칭해서, 이 표현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구닥다리다. 이 표현 구닥다리. 옛날에 참 많이 썼던 표현인데 구닥다리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우리 당에 계시는 지도자로서는 혁신적이고 또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강도 높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공관위원장의 가장 큰 무기는 이 무소불위의 칼입니다. 공천칼. 확 한번 휘두를 때 3선이든 5선이든 6선이든 다 잘려나갈 수도 있고, 공관위원장이 칼집에 칼을 가만히 꽂아놓고 빼지조차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른바 공천의 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크게 휘두를 것 같아요. 큰 칼 옆에 차고. 김영호, 한국당을 확 바꿀 것이다. 새로운 인물이 올지 걱정된다. 좋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구닥다리들을 싹 쓸어낼 수 있다. 뭔가 좀 통쾌한 발언, 통쾌한 마음도 드는데 하여튼 구닥다리들 많다 한국당에. 좀 싹 쓸어내겠다. 공천칼 휘두르겠다. 크게. 의지를 나타낸 거지. 그러면서 보수통합은 무조건 돼야 된다. 그럼 이적되면 안 된다.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도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돌직구 날린 거예요. 황 대표고 당대표라고 계시지만 보수통합 미적거리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오늘 대표와 회동하는데 이제 김영호 체제로서 공관위를 어떻게 구성할지 등도 논의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판에서 오래 계셨던 책사로 계속 활동했던 장성철 외보장관은 이 선거에서 공천이 얼마나 무서운지, 공관위원장의 파워가 얼마나 사실은 살떨리는 파워인지 좀 잘 아실 거예요. 누구보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공관위에서 결정을 하면 당의 최고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프로토콜은 있습니다. 공관위에서 이제 최고위원회에 총선 후보자들을 이렇게 올려요.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은 좀 부적절하다. 다시 공관위에서 재의결 해달라라고 보내요.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자기네들이 올린 거를 이건 잘못됐어요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냥 결정해버리면 그것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그 정도로 막강한 자리고요. 저는 김영호 위원장께서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구닥다리.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져요. 작년에 8월 달에 그 한국당의 연찬에 가서 김영호 의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중진들은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데 왜 몸을 다 던져서 나서지 않느냐? 중진들 잘못이다 라고 지적을 했고, 또 하나는 당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초재선 의원들은 왜 쇄신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진과 초재선 의원들 둘 다 구닥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선순 없다고 구닥다리가 아니라 그렇죠. 초재선도 구닥다리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김영호 위원장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길을 갈 것이냐. 민주당의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선거대책위원장. 그때 다 잘랐어요. 그렇죠. 정청래 지금 수석가 계신 분들 다 잘랐어요. 네. 당대표인 이해찬 대표도 잘랐잖아요, 그때.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 막장 공천을 했던 이항구 위원장의 길을 갈 것이냐.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자당의 공관위원장한테 이렇게 막장이었다고 해도 돼요? 졌잖아요, 우리가. 졌으니까 막장이다. 네. 큰 칼, 구닥다리. 궁금한데
김영주 의원님께서 예. 보시기에 예. 저 구닥다리 누굴까요? 사실은 찾아보면 구닥다리가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 TK 지역도 찾아보면 다 초재선이에요. 예. 근데 그동안에 당이 그나마도 40~40%의 물갈이를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구닥다리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면 홍준표 대표처럼 예를 들면 자기 당하고 상관없이 뭐 창녕 가겠다. 이런 부분 구닥다리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우선은 아마 상식적으로 보면 3선 이상급의 대상에서 정조준할 가능성이 많다. 최소한 예. 컷오프는 아니더라도 지역구를 자기 지역에서 옮겨서 편한 험지로 가라고 하는 어떤 물줄기를 하나. 네가 가라 험지. 예. 그다음에 초재선이라 하더라도 방금 장 소장이 정확하게 얘기했는데 초재선이라 하더라도 너무 올드한 생각을 가지고 구태의연한 사람들을 좀 바꾸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통합 공천을 해야 되는데 예. 너무 지나치게 우로 가 있다든지 또 다른 당과의 통합에서 걸림돌이 된 인사들은 뺄 용의가 있다. 이런 시그널로 보여지고 더군다나 이분은 탄핵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로서는 굉장히 좋아요. 예. 말하자면 유승민 전 대표가 요구하는 요구에 대해서 김용호 공감위원장이 다 해결해 주거든요. 개파 갈등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말하자면 어떤 중요한 주춧돌을 낳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